금융회사들이 내년 3월까지 6조 7천억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 현장을 처분합니다. 기존 처분 현장을 포함해 전체 경공매 대상 현장 12조 원 중 약 70%에 해당합니다. 최근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PF 폭탄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시행사의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로 약 12조 원 규모의 현장을 경공매로 처분합니다. 전체 경공매 대상 사업장 12조 원 중 약 70%가 6개월 내로 정리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나머지 현장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처분 대상 사업장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소재 처분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주로 빌라와 주상복합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때마침 정부가 비아파트 위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규제도 풀고 있다는 점에서 정리 계획에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를 활성화한다고 규제 완화를 발표하더니 결국 경공매로 싸게 팔려는 PF 현장 대부분이 비아파트 현장이라 그런 듯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은 분위기가 더 심각합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올해 1월 기준 공사 중인 현장이 총 24,755실에 달하며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만 5조 6천억 규모의 PF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준공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생숙 현장들은 집단 계약 취소 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은행들도 레지던스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아예 중단되거나 분양대금 미납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책임 준공을 약속한 건설사들은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큰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들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줄도산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레지던스 PF 보증 금액이 1조 원을 넘는다며 대출 전면 중단에 소송 등으로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수도권에서만 5조 원가량의 PF 폭탄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레지던스 협회 관계자도 예전엔 그나마 분양가의 30에서 40%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은행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F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레지던스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행사 사업비에 쓰이는 신탁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시행사는 PF 상환도 못하고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근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 기준을 낮추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용도 변경에 난관이 적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금융 지원 대책이 제외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숙 PF 부실 리스크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와 장기화된 고금리 부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쏠린 자산 분배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황도 심각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과 영끌 쪽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금융연구소가 2025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0.4% 낮은 2.1%로 예상됐고 경제 상황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소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작한 금리 인하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투자 등 선행지표 감소의 악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24년에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평균 2% 상승하면서 목표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식료품 가격 변동성 등은 물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미 연준보다 적은 두세 차례 인하에 그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불가능하며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 지방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지역 경제 침체로 지방은행 리스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캐피탈업계의 부동산 PF 부실 폭탄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전문사와 시중은행에서 CNH캐피탈에 대규모 대출을 내어준 이후 대규모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CNH캐피탈의 차입금 규모가 1,572억 원으로 집계됐고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농심캐피탈과 우리은행 등이 참여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최근 중소형 캐피탈사에 내어준 대출금과 관련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50억 이상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연체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앞서 롯데카드도 부동산 PF 관련 100억 원대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 부산과 경남, 전북과 광주, 제주 등 5대 지방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이 총 9,80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년 만에 55%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은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의문이거나 추정 손실인 경우 고정이하 여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이 4,551억 원으로 부실채권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도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지방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무너지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갈수록 심화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권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팔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미분양이 5년 전 대비 13배나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대전과 대구 등도 미분양 증가율이 335%에서 9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급증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이슈가 커지면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강화된 은행권의 대출 억제는 내 집 마련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해진 지방 미분양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광주 지역 미분양 세대수가 2019년 대비 1,321% 급증했습니다. 미분양 세대수도 같은 기간 299세대에서 올해는 7,000세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세대가 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고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은 그나마 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으나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등 객관적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이 7만 1,822세대에 달하며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6천 세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도 내년에 1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상당 기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전체 부도업체 수 21곳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엔 미분양이 쌓이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